그 하차감은 무슨 막 여성들에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같은 성별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하차감. 왜 30살 남자는 다른 거 안 사고 이걸 샀는가? 여기 5,490만원으로 나왔는데 5,490. 네, 한국인들은 대박인 게 미국에서는 이 똑같은 트림이 6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원이 넘는 거죠. 야, 원래 아우디를 살려고 했잖아. 아, 예. 원래 Q3, Q4 Q4를 살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ID4를 샀단 말이지. 그쵸.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Q4가 보조금이 안 나왔어요. 보조금?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살 때 이제 보조금이 중요하잖아. 아, Q4가 보조금이 안 나온대? 예, 보조금이 빵원입니다. Q4가. 잠깐만. 미안. 너 세운 지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그맘때 ID4를 사실은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어떤 기준으로 이 예. Q4보다는 ID4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30살인데 예. ID4를 샀잖아요. 네. ID4 타면서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30살이라는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예. 이 차가 뭐 보조금을 받더라도 거의 5천 가까이 하거든요. 5천만 원? 예, 수도권은 이제 보조금이 좀 적으니까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사실 5천만 원이면 뭐 K8을 K8 아니면 K8 중고로 내려가면 그렇지. 포르쉐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BMW는 2개 사고 뭐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치. 작은 돈은 아닌데 이 차가 뭐 외관이 그렇게 섹시한 차는 아니에요. 외관을 봤을 때 약간 둥글둥글하고 예, 귀엽고 좀 약간 스마트해 보인다고 할까? 그릴도 없고 입도 꾹 닫고 있고. 이제 30살은 보통 여자를 만나는 나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 뭐 벤츠, BMW, 뭐 포르쉐 그런 차들을 타야 좀 여자애들 앞에서 이제 좀 이거 좋은 차 타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저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 더 무리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중고로 내려가서 이 돈으로 좀 약간 그냥 막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게 된 그 궁극적인 계기는 이 차가 차로서의 기능이랑 내가 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차를 구매할 때는 제가 이제 거의 한국에서 엄청나게 거의 뭐 한 100번째 오너 이랬으니까 정보가 한국어로는 없어서 약간 희소성도 있고. 예,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거든요. 일단 3가지를 봤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충전을 했을 때 얼마나 가냐. 얼마나 타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좀 겨울이라 그런데 한 400에서 500은 버튼이 나오고 한겨울에 진짜 너무 추울 때는 한 300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일상주행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뭐 좀 날씨가 좋을 때 한 500km 간다 그러면은 뭐 진짜 너무 뭐 아무 이슈가 없는. 그럼 만약에 겨울에 한 300 한 고속도로로 가면 한 200km 간다 에다가 히터를 튼다. 그럼 한 200 정도 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200km 가면 만약에 여기서 포항이나 부산 이런 데 가면 중간에 한번 풀 충전을 해야 되는 한 그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네. 그거는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감안해야죠, 전기차면. 예, 그리고 거기 갈 일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이 동급의 다른 경쟁자들은 뭐 서울 부산을 한겨울에도 한 방에 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터리 용량에서 오케이. 첫 번째. 이 차의 주행거리가 적당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잘 되냐. 자율주행. 네,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잠깐 이제 테슬라를 tas었어요. 테슬라면 자율주행의 그냥 끝판왕이잖아요. 네, 좀 테슬라를 타면서 뭐 올림픽대로 같은 데 올라간다고 하면 네. 1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밖에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그 정도면 그냥 50분은 자동차가 운전을 해줬어요. 저는 되게 기계를 신뢰하는 남자예요. 그 편리함을 한번 맛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없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네, 저는 실수로 그때 테슬라의 맛을 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럼 이 차는 어때요? 이 차는 그때 포럼에서 해외 막 커뮤니티 그 정보가 없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찍은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해봤거든요. 네. 진짜 너무 잘합니다. 개 잘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뭔가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다양한 기능이 있긴 해요. 뭐 차선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맞지. 이렇게 좀 옆으로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서.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지만 네. 뭐 항속주행 직진 쭉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차선 변경은 되는지? 차선 변경이 안 돼요. 근데 반자율을 넣다가 깜빡이를 넣으면 순간적으로 그 핸들이 풀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라인을 자기가 이렇게 슬쩍 바꾸면 되고, 그리고 나서 깜빡이를 끄고 다시 이렇게 라인 잡고 있으면 그 라인을 그대로 잡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럼 자율주행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고 너무 스마트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뭐 세 번째 장점도 있나요?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 하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차감이라 그러면 뭔가 명품 브랜드들에서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차는 겁나 신기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 레어하고 밖에서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진짜 못 보던 차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차감은 무슨 막 여성들에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같은 성별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하차감이에요. 진짜 오히려 지나가다가 이 차 보면 네. 저거는 못 보던 차인데? 그러니까 조금 태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보면 약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시는. 그냥 이 차가 가진 유니크함, 그리고 올해 한국에 몇 대 안 들어왔거든요. 몇천 대 안 들어왔어요. 완판되긴 했는데 그게 뭐 전국에서 팔렸을 거니까 수도권에 뭐 한 2,000대 있겠죠. 근데 뭐 그 정도면 사실은 아주 레어한, 내년이 되면 또 들어와서 내년에 또 깔리고 이러다 보면은 희석되겠지만 올해는 뭐 그런 하차감을 살짝은 느꼈다. 그러면 이 차를 보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네네.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차랑 이 차랑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뭐랑 비교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치. 일단 그러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전기차 솔직히 웬만한 컨디션에 웬만한 그냥 직장 다니고 개인 사업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면 우리나라 인프라 정도면 전기차 탈만합니다. 매우 탈만해요. 그러니까 고속 충전 너무 잘 돼 있고 제 아파트들도 단지에 다 충전기 넣으라고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그런 인프라가 또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남는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탈만하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현대차와 만약에 현대 뭐 아이오닉 5, 6, 뭐 EV6랑 이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리의 편의성. 근데 사실은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는 수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비할 수 있는 것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은 뭐 대차 이런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 기아가 넘사죠. 하지만 그 넘사에 아주
편리한 그 정비나 수리 이런 걸 원한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 그리고 뭐 약간 이 실내의 고급감은 이 폭스바겐이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서민차잖아요. 아, 그렇죠. 폭스바겐을 독일어로 풀이를 하면 네, 민중의 차죠. 네. 서민의 차. 네, 서민의 차. 모두가 다 탈 수 있는. 그니까. 네. 그래서 이 실내의 고급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타보면 뭐 실내가 화사하고 막 안에 뭐 다른 뭐 인테리어 아이디어들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고속도로 막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직진 주행 잘하고 이런 차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구비구비하고 뭐 막 산들이 많고 산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또 막 차 많이 막히고 그런 컨디션을 생각하니까 뭐 이 안에 한국 차들은 통풍 시트 이런 거 꼭 넣잖아요. 꼭 넣어야죠. 꼭 넣어야죠. 차가 막히고 지루한 시간들을 그렇지. 최대한 달래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데 맞아. 이 차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면 만약에 그냥 이런 뭐 편안하고 그냥 또 그냥 또 국산차라 그러면 또 막 택시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싫다. 그런 분들이면 저라면 이제 이 차를 추천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자국 내에서 그 브랜드가 가지는 편의성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밸류하겠다 그러면 현대기아 차를 사시기를. 그럼 이 차가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추가도 안 된다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자기가 어디 따로 서드파티에서 시공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시트 지금 앉아보니까 시트가 불편하진 않죠. 시트가 굉장히 묵직함이 있어요. 묵직하죠. 네. 그리고 마사지도 있어요. 마사지. 4번째 버튼 누르시면. 근데 막 시원하진 않아요. 뭔가 꿀렁꿀렁이는 그런 느낌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냥 이제 차 막히는 도로에서 졸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누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졸릴 수도 있는데 야 일어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기아와 이거를 비교했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외제 전기차 브랜드와 이 차를 만약 비교한다. 아우디 Q4와 벤츠 EQA 그리고 뭐 볼보의 뭐 C40이었나? 뭐 리차지 그런 거랑 만약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게 넘사 같아요. ID4 가격으로. 그리고 이 옵션이 이게 뭐 옵션이 추가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림이 하나예요. 그냥 모두가 이 똑같은 옵션을 구성을 받는데 이 안에 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한번 찍어주세요. 파노라마 선루프. 뻥 뚫려 엄청 있고. 넓다. 뻥 뚫려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닫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카플레이 물론 뭐 무선은 안 되지만 그거야 뭐 다른 거 사서 하면 되고. 이게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 같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플레이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수입차 브랜드 사실 자율주행을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이게 4천만 원 중반대에 이거를 비빌 수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있냐. 한국에서 특히 폭스바겐만큼 수리 잘해주는 그런 수입차 브랜드가 있냐라 그랬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넘사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를 한다 하면 얼마예요? 이게 보조금을 못 받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5,490만원으로 나왔는데 5,490. 네, 딜러 말로는 내년에는 아마 이제 조금 트림이 바뀌면서 한 6천 전후로 가격이 바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 차를 산 게 한국인들은 대박인 게 미국에서는 이 똑같은 트림이 6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뭔가 마케팅 물량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오르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인증 다 받고 팔 때 그렇게 이제 그 당시 환율 쌀 때 가격으로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 그러면 뭔가 일찍 산 사람들은 뭔가 카테크한 느낌인데.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걸 노리고 산 건 아닌데
지금 이미 뭐 프리미엄이 몇백 붙었더라고요, 엔카에서. 와. 네, 한 4,500 정도? 그럼 진짜 뭐 보험료만 내고 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막 중고로 ID4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안 받은 원가로 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5,490에 제한을 막 이제 그 오너들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 야. 근데 약간 이제 뭐 진짜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보면은 쟤 뭐 가성비 충이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혼자 타고 다니는데. 그럼 이 차 타면서 약간 좀 불편했다. 불편한 점이 여태까지는 이게 가끔 뻥나요. 화면이? 이거 그 화면이 가끔 이제 이 로딩 되면서 이렇게 그 약간 마치 뭐 옛날에 LG전자 핸드폰처럼 약간 벽돌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시동 버튼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길게 눌러가지고 리셋하면은 요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10초 정도 누르면 리셋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거 말고 불편했던 거는 그거 말고는 통풍도 이제 아직 여름을 못 해서 그때 되면 불편하겠죠. 그 외에 진짜 저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승차감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묵직하면서 제가 이제 테슬라 타봤잖아요. 네. 테슬라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뭐랄까, 테슬라는 사실 차 타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차에서. 그렇죠. 알아서 그냥 주행해주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뭐 주름이 몇 개 있는지가 느껴지니까.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다. 묵직하고, 그리고 이제 가속감도 이 싱글 모터 치고는 아주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급속 충전을 하면 만약 한 20%에서 80% 가는데 한 35분 정도. 35분? 40분 정도? 그리고 완속 충전은 제가 뭐 세지도 않아요. 어차피 잘 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주로 완속 충전을 하긴 해서 뭐 큰 하자는 없다 여태까지. 충전도 그냥 뭐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한데 우리나라에서 타기는 좋다. 그러니까 30대 남자가,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제 또래 남자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쵸 그 취향을 존중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약간 그냥 혼자 타고 다니고 편하게 뭐 어디 놀러 다닐 뭐 스키도 타고 다니고 타러 다니고 그치. 그럴 거다. 그리고 뭐 직장 이런 데 막히는 구간도 좀 있어서 반자율 주행도 잘 쓰고 싶고 가끔 고속도로 탈 때도 뭐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가끔 뭐 부모님 모시고 어디 뭐 강원도 같은 데 갈 거다. 그런 분들이면 그냥 이 차를 사세요. 여성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가 태워본 여성분들은 차 귀엽다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고.